안녕하세요. 팀 유니온입니다. 팀 유니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소장 모시고 간단히 안내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상반기에 프로그램이 레벨 1이랑 2 두 개로 구성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 팀 유니온의 주제탐구 독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레벨 1은 3월에 개강해서 4주 수업을 하고 4월에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휴강을 했다가 5월에 재개강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뭐 방학 중이나 학기 중 할 것 없이 보통은 8주 수업으로 레벨 1, 2, 3, 4까지가 다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의 진행 시기보다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8주간 각각의 레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레벨 1은 핵심 내용은 사실 레벨 1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2028 대입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그리고 진로나 학과 보고서 작성 발표, 독서활동 보고서 작성 발표, 또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과 발표, 그리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하는 실습이라든가 주제탐구 발표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탐구 역량을 기르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대학의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좀 깊이 있게 학과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걸 주제탐구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로나 학과 보고서부터 주제탐구 활동까지 이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아이들이 학생부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이 레벨 1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과 5월에 각각 진행되고 다시 이어서 6, 7월, 8, 9월 이런 식으로 레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학생들이 활동을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학과 탐색 발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 이후 내용을 요약하고 추가 자료 조사 내지는 자신의 전공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서 책을 읽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한 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전공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활동 보고서는 사실 교육받지 않고 혼자 저기까지 해내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 1이나 2에서 이런 류의 활동을 한 친구들이 당장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행평가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네요, 네. 근본적으로. 그리고 레벨 1이 있고 2가 있는데 뭐 우리 아이는 1을 들어야 되나 2를 들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깊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선 레벨 1을 듣지 않으면 저희는 레벨 2를 따로 수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레벨 1이 입문 과정이면 이제 레벨 2, 레벨 3, 4는 다른 것보다 활동의 깊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을 어떤 친구들은 탐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냥 레벨 2로 곧장 가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레벨 2로 들어와서 기획된 수업이 한 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심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선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벨 1과 레벨 2 동시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3, 4, 5월의 일정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는 8주간 진행되는 수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연간 계속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는 대부분은 학기 중에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학기 중에 운영되는 과정이어서 내신 학습 전략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코칭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요. 저희 팀유니온의 연구원분들과 사정관분들이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나 이런 거 관련된 권위자가 많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 잘 정리해서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벌써 아마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 카톡방에서 교재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정말 잘 만들어졌고 학습 코칭 내용들 잘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플랜을 좀 짤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개인별로 학기 중에 교과 활동의 방향성을 찾는 활동, 또 수행평가 보고서라든가 후속 활동
독서 보고서 작성 방법 익히고 학생부를 디자인하는 방법,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별로 주제탐구 활동이 심화되는 건 어느 레벨에서든 주제탐구 수업이니까 주제탐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이 심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레벨 2에서 주로 하게 되고 이제 3월과 5월에 나누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레벨 2, 1도 인문과정 교재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레벨 2의 제공 자료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 우선 과목별로 내용 요소 분석집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사실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보려면 뭐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해설을 달아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의 수행평가를 교육과정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건 고등학교 3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수행평가하고 스스로 학생부 디자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거고요. 전공 분야별 도서 목록, 오승열 선생님이 작성하신 목록 위주로 해서 대학이 추천한 도서들 다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 사정관분들이 분석한 15개 대학 학종 가이드북이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의 구성이라든가 기록 내지는 디자인하는 전략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레벨 2에서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레벨 2 단계를 듣고 나면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활동을 점검하거나 디자인하는 능력이 확실하게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가 좀 이번 고1 과정 맞춰갖고 개편된 거여서 이 학생들이 수업이 어디 맞췄는지 그 내용이 들어간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인문과정이 있고 고등의 레벨 2-1과 2-2가 있는데 2-1과 2-2로 레벨 3, 4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학기 중 과정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학기 중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점검하거나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레벨 2-1과 2-2로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S1 과정이 일어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던가 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탐구 활동과 유형별 학술적 글쓰기 활동이 들어가고 지금 기획 중인 거는 여름방학의 레벨 S1과 더불어서 레벨 1을 동시에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들 요구가 있어서 여름방학 레벨 S1과 고등 레벨 1이 같이 아마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등 레벨 1이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형태로 4주 동안 8번 8차시 운영을 똑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고 그래야 여름방학 때 레벨 1을 들은 친구가 2학기에 들어서 레벨 2-2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레벨 1을 들으면 2-1과 2-2로 항상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컨설팅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당장은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는 거의 연말까지는 컨설팅은 중점으로 두고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주제탐구와 독서 수업이 현장에서 활성화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둘 거기 때문에 컨설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데 학기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워낙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경우라면 레벨 2 듣는 학생들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하면 5월까지 수업을 듣고 한 6월경부터 레벨 2까지 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아마도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시작되게 된다면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필요하시면 컨설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컨설팅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실 이게 저희 수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력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네네. 상위 이름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 대학들 사정관 출신도 있고 해서 많은데 우리 좀 더 수업에 집중해서 학생들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제탐구 독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컨설팅에 준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전화통화나 카톡이나 수업 현장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충족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수업을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개별화된 질문이나 아이한테 맞춰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6월 이후에 그런 과정을 한번 열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수업을 위주로 움직이는 조직이
지식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 과정 마찬가지로 중등 레벨 1, 2는 고등 레벨 1, 2랑 비슷한데 수준을 좀 낮춰놓은 중학교 1, 2, 3학년들이 같이 듣는 수업이고요. 레벨 3부터는 약간 전사고 준비를 하는 과정과도 전사고나 특목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자연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유형별 글쓰기와 주요 탐구 활동을 하고 나면 이후에 중등 레벨의 차이는 3와 4에서 중학교 학생부를 잘 만들어서 전사고, 특목고, 자사고를 쓸 때 필요한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소스들을 미리 좀 만들어 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레벨 4로 가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문의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일반고 갈 건데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가는 프로그램 준비를 우리 아이도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거는 일반고 가는 친구도 당연히 들어도 된다. 왜냐면 레벨 1, 2, 3가 결국에는 다 고등학교 가서 하는 활동을 미리 연습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네네. 근데 레벨 4도 저는 이제 일반고로 갈 친구도 그런 과정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보고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면접의 형태로 준비를 해보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활동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소서 면접 대비는 전사고 특목고 아이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소서가 폐지됐을 때에도 고등학교에서도 자소서 쓰게 했거든요, 아이들. 연말에. 이유는 자기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4 같은 경우도 전사고 가는 친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나 전사고 특목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저희 입장에서의 중등 프로그램 운영의 특장점은 대입 전문가들이 해주는 고입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대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입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진 않잖아요. 되게 단순한 구조기도 하고 자소서나 면접이 결국에는 대입에서 이루어지는 걸 고입에 맞게 단순화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수들이 바라볼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맞춤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고입을 대비해주는 전문가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의 면접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평가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도에 나서준다라는 걸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중등 프로그램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학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들었는데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도 주제 탐구는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깊이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학년 친구들이 들어와도 저희가 전부 다 개별화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 드리네요, 학부모님들. 네, 후기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저희 보강도 어머니가 들을 수 있게 아예 링크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부모님들께서 다 무기명으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데 이걸 괜히 이렇게 좋게 써주실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거의 수업 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거의 매우 만족이 90%를 넘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류의 수업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알찬 수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학교든 뭐 학원 현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런 류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후기들이 있는데 이런 후기들을 한 번씩 읽어보셔서 저희 수업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캡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정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후기들로 가득 차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들, 저희 지금 수업 듣는 애들 중에 갑자기 거의 뭐 회장 출신들이 몇십 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에 회장반이에요, 회장반 사실은. 네, 그냥 아이들한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언을 해준 건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래포가 형성됐을 때 보이는 적극성들이 태도로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사정관 매체에서 출신인 분들이 회장해서 어떻게 했던 게 또 좋게 평가했어 하니까 학생들이 더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 만족도도 거의 98%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만족도도 필요하지만 수업을 직접 들은 학생들의 만족도나 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가끔 선생님의 수업 후기를 평가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아이들 무기명이어서 대단히 비판적이거나 날선 반응들도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 무응답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이 무기명으로 저런 후기를 적어줬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크게 그런 후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대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아이들의 반응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제 탐구라는 수업 자체가 너무나 유용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자료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라든가 이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발표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여기에서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선생님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오히려 발표에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도 있는 형태의 발표 수업이었고 그게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후기 중에 하나죠.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게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 주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래퍼 형성도 잘 되고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이 수업 힐링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이걸 교과 수업도 재밌게 듣는 경우 많겠지만 거의 그냥 놀러 온다는 느낌으로 와서 오히려 깊이는 더 깊게 끌고 가는 결과물을 가지고 가니까 아이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고마웠고요. 학생들 또 반응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뭐 네 그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하는 방법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대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덜해졌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진학 전문가 그룹이니까 중간중간에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는 정확하게 대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막막함이 덜해졌다라는 표현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좀 자신 있게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결과물인데 결과물은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팀 유니온의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보통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동기부터 시작해서 적성 흥미 검사를 저희가 여러 종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보이는 본인의 역량과 학과의 특성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또 각각의 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정리해보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로 나아가게 되는지도 한번 알려주고 이후에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다 살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꿈을 더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후속 활동에 대한 기획도 하고 또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미래에는 어떤 기술로 치의학과가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독서 활동을 할 때에도 책을 읽고 단순 내용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저자를 소개하고 책을 읽게 된 동기부터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이런 탐구한 내용에 대한 한계나 미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 내용에 대한 정리에서 이어지는 추가 자료 조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항암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본인에게 미친 영향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탐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에도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장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친구 상당히 정리를 잘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탐구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독서보다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인 거죠. 이게 수행평가로도 이루어지고 창체에서 하는 탐구보고서의 형태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탐구의 동기와 연구 목적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본인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보고서, 독서활동 보고서, 주제탐구 보고서를 각각 만들면서 역량을 심화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주제탐구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팀 유니온이 계속 교육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학부모 진학정보방에 입장하셔서 교육정보를 들으셔도 되고 밴드에 가입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팀 유니온 TV 구독하시면서 좋은 정보 계속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온의 주요탐구 수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항상 일관된 자세로 아이들 잘 지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하나 나왔죠? 네. 저희 탐구력 책도 서점에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수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벨 1, 2 입반 기준은 결국엔 레벨 1과 2를 중간 입반을 할 수 없고 레벨 1을 들은 이후에 레벨 2를 들을 수 있다 정도로만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